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개성에는 동수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동수는 어려서부터 살수로 길러진 조선 최고의 검객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동수는 항상 어두운 밤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동수는 저승사자라 불리고 있었답니다. 아, 이복에 어젯밤 여기 한양에도 저승사자가 나타났다는구먼. 아니 그게 뭔 말이오? 저승사자라니. 아니 자네는 떠돌이 행상을 하면서도 저승사자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아 글쎄, 어젯밤 건대감의 목이 달아났다는 것이야. 아니 권대감이라면 요즘 조정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그 집에는 노비들도 많고 사병들까지 잔뜩 지키고 있을 것인데. 그러게 하는 말일세. 제 아무리 뛰어난 사병들이 있다 한들 저승사자는 볼 수도 없다네. 그러니 권대감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것이지. 아니 저승사자가 실제로 있긴 있는가 보구먼. 권대감은 조정에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승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대감이 하룻밤 사이 쥐도새도 모르게 목이 떨어진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한양 바닥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조정이고 포도청이며 저승사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승사자 동수는 거지로 변장하여 한양 저잣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 시커먼 사내들 4명이서 젊은 청년 하나를 괴롭히는 것이었지요. 너는 처음 보는 장사치인데 어째 우리에게 상납하지도 않고 장사를 하려는 것이냐? 남이야 장사를 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요? 이 한양바닥은 우리 관할이니 당연히 보호비를 상납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아니 누가 누굴 보호한다는 것이요? 귀찮게 하지 말고 썩거지시오. 아니 이런 무식한 놈이 다 있나? 여봐라, 이놈이 바로 알아듣게 손 좀 봐주거라. 왈패들은 젊은 상인이 말을 듣지 않자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상인이 주먹을 피하더니 돌려차기로 왈패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깜짝 놀란 나머지 왈패 3명이 젊은 청년에게 동시에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청년은 무척 빠른 솜씨로 왈패들을 상대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거지 복장을 한 동수의 눈에는 젊은 청년이 남자 복장을 하고는 있었지만 전혀 남자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움직임은 빠르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틀림없는 여인의 동작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남장 여인이 왠지 동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싸움을 구경하게 되었지요. 남장 여인은 남들에겐 남자로 보였으나 동수는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왈패놈 한 놈이 여인을 뒤에서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놈이 여인을 향해 발을 날리는 것이었지요. 가만 놔두면 왈패의 커다란 발이 여인의 명치를 제대로 찍을 판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아무도 모르게 바늘침을 잽싸게 날려주었지요. 그러자 바늘침이 왈패의 발목에 깊숙이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발을 날리던 왈패가 푹 하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여인은 왈패에게 잡혔던 팔을 풀고 순식간에 왈패들을 때려 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수는 자신도 모르게 남장을 한 여인에게 무척 호기심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남장을 하고는 있었으나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이 절세미인이 틀림없었지요. 그런 여인이 무슨 사연이 있어 남장을 하고 다니는지 또 여인이 왜 무공을 익혔는지 모든 게 궁금한 것이었지요. 왈패 4명을 모두 쓰러뜨린 남장 여인은 괴나리 보찜을 챙겨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먼발치서 남장 여인을 따라가 보았지요. 여인은 한양을 벗어나 외곽 어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리따운 여인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보아하니 남장 옷을 벗고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한참을 걸어 어느 외딴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외딴 오두막집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늙은 여인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모녀 둘이서만 살고 있는 듯 하였지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남장 여인의 집을 알고 난 동수는 돌아서 나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모녀의 대화가 동수 귀에 들리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연초야, 3일 후면 아버지 제사이구나.
그런데 비명횡사한 아버지가 죽은 원인도 모르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그런데 또 내일은 집을 비워줘야 하니 제사를 어찌하면 좋을꼬? 늙은 어머니는 눈물 섞인 말투로 하소연을 하는데 무척 침통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어요. 설마 하늘까지 우릴 버리진 않을 것이어요. 내일 당장 갈 곳도 없으니 이거 큰일이 아니냐. 어째 하늘은 이리도 무심하단 말이냐. 두 모녀는 서로를 얼싸안고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쫓겨나는 판인데 갈 곳도 없는 것이었지요. 남장 여인은 장터에서 왈패들과 맞서던 패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연약하고 나약한 여인에 불과한 것이었지요. 동수는 두 모녀가 처한 처지를 듣고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두 모녀가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동수는 모른 채 하고 그냥 돌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두 모녀가 이리도 벼랑 끝에 서게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만 같았지요. 계시오. 지나는 나그네인데 밥 한 끼 줄 수 있겠소? 동수의 말에 남장을 했던 여인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모습을 한 동수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었지요. 차는 없고 보리밥과 장국뿐인데 그거라도 괜찮으실런지요? 나야 고맙지요. 그럼 이리 들어오시지요. 동수는 마루에 걸터 앉아 처녀가 가져온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두 분만 사시는 게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려. 헌데 모퉁이에 목검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공을 하시는 게요? 동수의 말에 처녀는 흠칫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실은 제가 무공을 연마 중입니다. 아, 그러시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무공을 연마하시는 게요? 초면에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지요. 아니,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무척 선량한 분이셨지요. 헌데 어느 날 갑자기 괴한에 칼을 맞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요. 그럼 그 괴한이 누구인 줄 아시는 게요? 정확히는 모르옵니다. 하지만 짐작가는 곳이 하나 있기는 하지요. 아, 그러시오. 그럼 그곳이 어디인가요? 더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자도 없고 그저 추측만 할 따름이지요. 그렇구려. 동수는 연초 처녀가 짐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내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였지요. 그동안 동수는 어떤 여인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살수들 세계에서는 철칙이었지요. 그런데 남장을 한 연초 처녀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끌리고 호기심도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초 처녀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연초 처녀에게 빠져드는 것이었지요. 연초 처녀는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어머니 몰래 남장을 하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의 복수를 비밀로 했던 것이었지요. 상대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연약한 여인이 복수의 길로 들어선 것이 동수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처녀 아버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였지요.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심신이 지쳐 그런데 며칠만 묵어갈 수 있겠소? 연초는 처음 보는 거지 총각이 며칠만 묵어가자고 하자 무척 난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신이 지쳤다 하니 외면할 수도 없었지요. 내일이면 이 집도 비워줘야 하오. 그러니 오늘 밤은 묵으실 수 있으나 내일부턴 우리도 갈 곳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오. 그럼 오늘 밤이라도 묵어가겠소. 그리하여 동수는 연초 처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답니다. 그리고 동수는 연초 처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지 총각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어머님, 어젯밤 묵었던 거지 총각을 보지 못하셨나요? 아니, 나도 못 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방에 없더구나. 연초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진 거지 총각이 왠지 서운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속에 있는 말까지 나누었던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예, 연초야. 여기 웬 서찰이 하나 있구나. 연초는 어머님이 주신 서찰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동수 총각이 남긴 것이었지요. 하룻밤 신세를 져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작은 기와집 하나를 선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서찰의 내용을 듣고 어머니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예, 연초야. 내 말대로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 같구나. 어젯밤 묵은 거지 총각은 하늘이 우리를 도려 보낸 분이 아니더냐. 하지만 어머님, 잘 알지도 모르는 분에게 어떻게 집을 선물 받는단 말이어요. 이미 하룻밤을 한 집에서 보냈으니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 거지 총각의 호의를 받아들이자꾸나. 어머니 생각에 행색이 초라한 거지 총각이 기와집을 선물로 준다 하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그리하여 연초와 어머니는 살던 집을 비워주고 거지 총각이 적어준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양변두리에 깨끗하게 잘 단장되어 있는 작고 아담한 기와집이 하나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얘야. 어쩜 집이 이리도 깨끗하니 그 거지 총각의 행색은 초라해 보여도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하구나. 어머님 쌀독에 쌀도 가득해요. 부엌으로 들어가 본 연초가 쌀독을 열어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우리를 보살피는 게 아니냐. 잘 곳과 먹을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다니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구나. 어머니는 연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갈 곳조차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집이 생겼고 제사상까지 차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어머니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두 모녀는 크게 안도하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거지 총각에게도 무척 감사했지요. 헌데 달포가 지나도 거지 총각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거지 총각은 왜 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렇게 좋은 집을 선물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를 않으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구나. 연초는 거지 총각이 찾아오지를 않자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원수에게 복수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지요. 어머니, 그럼 저는 다시 장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밤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어요. 그래, 내가 장사를 한다니 걱정이 많구나. 항상 몸 조심하고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알겠어요, 어머니. 연초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와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숨겨놓은 남장옷을 꺼내 입었지요. 그리고 연초는 남장을 한 채 한양 저잣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상인인 척하면서 아버지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지요. 연초의 아버지는 대필과 필사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받고 글을 써주는 일을 하였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문서를 똑같은 필체로 써주고 난 후로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연초는 아버지에게 문서를 의뢰한 상단의 서행수를 뒷조사하고 있었지요. 연초는 서행수가 의뢰한 어떤 문서가 아버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서행수의 뒤를 캐고 있었는데 서행수는 항상 검을 찬 무사들이 호위하고 있었지요. 연초가 무공을 연마하였다고는 하나 날이선 실제 검으로 싸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행수에게 접근하는 게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헌데 멀찍이서 서행수를 아무리 뒷조사해본다 한들 증자를 찾아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증자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서행수방을 찾아봐야 해. 연초는 고심 끝에 밤이 되기를 기다려 서행수방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밤이 깊어지자 연초는 복면을 하고 담장을 넘어 상단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행수 집무실로 들어갔지요. 연초는 희미한 달빛에 의존하여 아버지가 써준 문서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문서가 나오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 보니 어느새 새벽 달기 우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연초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러다 발을 잘못 딛는 바람에 손으로 벽을 짚었는데 갑자기 벽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았지요.
상자 속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서 속에서 아버지가 써준 문서를 찾는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지요. 그리하여 연초는 문서들을 죄다 챙겨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려는데 마침 마당을 쓰려고 나오던 머슴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요. 누구요? 도둑이야! 복면을 한 연초는 잽싸게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새 호위무사들이 복면을 한 연초를 가로막는 것이었지요. 넌 누구냐? 웬 놈이기에 감히 상단에 들어와 도적질을 하는 것이냐? 복면을 한 연초는 잽싸게 몸을 날려 호위무사 하나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호위무사들이 모두 검을 빼어들고 연초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날카로운 검을 빼든 호위무사들의 움직임은 확실히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면을 한 연초는 겁이 덜컥 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어느새 호위무사의 검이 연초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팔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다른 호위무사 하나가 검을 높이 들어 연초를 내려치는 것이었습니다.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복면을 한 연초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검을 높이 든 호위무사가 픽하고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연초는 다시 일어나 검을 들고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연초의 검이 닿지도 않았는데 호위무사들이 하나 둘 픽픽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위무사들이 모두 쓰러지자 연초는 담장을 넘어 숲으로 잽싸게 달려갔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내 검이 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호위무사들이 모두 쓰러질 수 있는 것일까? 하늘이 정말 돕고 있는 것일까? 연초는 그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위무사들의 실력이 분명 연초보다 월등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연초는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 산속 동굴로 찾아가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져온 문서들을 하나씩 모두 열어보았지요. 문서들 중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과 관련된 문서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초는 아버지가 써준 문서만 필요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 보니 아버지가 써준 문서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임금의 교지를 위조한 것이었지요. 바로 조선의 상권을 장악하려고 한양상단에서 꾸민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서행수의 협박에 못 이겨 임금의 교지를 가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것이었지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연초의 두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뜨게 되었을지 짐작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한참을 울고 난 연초는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서행수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었지요. 한편 극비문서가 모두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상단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감히 어떤 놈이 우리 상단을 털어간 것이냐? 여봐라,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살수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조선 팔도에 있는 무사들도 모두 불러오거라. 서행수는 잃어버린 극비문서를 찾기 위해 천국과 전국에서 살수들과 무사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극비문서가 행여나 조정과 임금에게 들어가면 상단과 자신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한양상단에는 살수들과 무사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들어와 극비문서를 훔쳐간 도둑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한편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연초는 칼에 베인 팔이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팔에 상처가 아물자 상단에 다시 들어가 서행수를 처치하기로 하였지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연초는 남장복장에 복면을 하고 상단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행수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향했지요. 아니 그런데 서행수의 방은 검을 든 무사 2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꼬벅꼬벅 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연초는 검을 빼어들었지요. 그리고 서행수 방을 지키는 무사 2명을 순식간에 처리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수십 명의 무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연초는 순식간에 무사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옳거니 내 놈이 우리 상단에 들어와 문서를 훔쳐간 놈이렸다. 여봐라, 저놈을 살려서 내 앞에 무릎을 꿇리거라. 서행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십 명의 무사들이 연초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연초는 아무리 잽싸게 움직여 보았지만 무사들 수십 명을 상대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연초는 지쳐 무사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행수 앞에 무릎이 꿇리고 말았지요. 내 놈은 누가 보낸 것이냐? 내 놈의 배후가 누구냔 말이다. 연초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봐라, 저놈의 복면을 벗겨보거라. 그러자 무사 하나가 연초의 복면을 벗기려 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복면을 벗기려던 무사가 갑자기 푹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단검이 날아와 무사의 목에 박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웬 놈이냐? 모습을 드러내거라. 그러자 어디선가 단검이 연속으로 날아와 연초 주변의 무사들이 속절없이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어느 순간 천국 살수들이 나타나 단검이 날아오는 곳을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지붕 위에서 검은 복면을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지요. 검은 복면의 사내는 귀신 같은 솜씨로 천국의 살수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연초도 잽싸게 일어나 나머지 무사들과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연초가 위험할 때마다 단검이 날아와 무사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붕이 검은 복면의 사내가 천국의 살수들과 싸우면서도 연초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연초는 더욱 힘을 내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상황이 불리해지기 시작하자 서행수는 어디론가 내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연초는 서행수를 쫓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몇 발짝도 가지 못한 서행수의 목에는 단검이 꽂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행수는 이미 숨이 거두어져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연초는 지붕이 검은 복면의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검은 복면의 사내는 지붕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살수들을 베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 같은 솜씨였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살수들은 모두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복면의 사내는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검은 복면의 사내가 사라지자 연초도 상단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속 동굴로 찾아가 복면과 남자 옷을 벗고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아버지의 원수에게 복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연초는 검은 복면의 사내가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검은 복면의 사내가 아니었다면 서행수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연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온종일 검은 복면의 사내가 무척 궁금했기 때문이었지요. 앞전에 서행수에게서 문서를 훔쳐오던 날도 누군가 뒤에서 도와줬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 그때도 오늘 본 검은 복면의 사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온통 검은 복면의 사내 생각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거지 총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연초낭자 계시오? 갑자기 거지 총각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말쑥한 선비복장을 하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어서 오시어요. 왜 이렇게 늦게 찾아오셨나요? 잠시 일이 있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안 계시오? 어머님은 장에 가셨습니다. 그러니 오후가 되어야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집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연초낭자와 어머님의 복이요. 그러니 내게 감사할 것까지는 없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동수의 말에 연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집까지 선물한 동수 총각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연초는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어허, 그런 일이 있었소. 축하합니다. 큰일을 해내셨군요. 그런데 복수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검은 복면을 쓴 어떤 사람이 대신 해주었습니다. 아, 그랬단 말이요. 참으로 다행이구려. 그래도 다친 곳이 없으니 참으로 다행이구려. 그리고 폐가 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집에 잠시 머물러도 되겠소? 당연히 그리하시지요. 이 집은 동수총각의 집이니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허, 고맙소. 그럼 잠시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복장의 동수는 연초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이 나들이도 하곤 하였지요. 어느 날 아름다운 산천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동수가 웬 주머니 하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연초는 주머니 속을 열어보았지요. 그러자 금빛의 열쇠가 하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나는 이제 팔도 유람을 마치고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싶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려 하오. 그것은 금은 보화가 가득한 상자 열쇠여 내가 평생을 같이 할 사람에게 주려 했던 것이요. 연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게 주시는지요? 내가 평생을 같이 하고픈 사람은 연초낭자요. 그러니 나와 혼인해 주실 수 있겠소. 연초는 깜짝 놀라고 가슴도 뛰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뒤에서 지켜준 사람이 동수 청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지요. 동수가 나타나고 모든 게 좋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이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복수도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제게 진실을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진실을 말하는 것이요? 서행수 집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분이 동수총각이 아닌지요. 연초의 말에 동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연초낭자가 살 운명이니 산 것이지요.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저는 이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의 말에 동수도 곤란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꽃들이 만발한 들판에서 연초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하겠어요. 무엇을 한단 말이요? 혼인 말이어요. 아, 정말이요? 정말 나와 혼인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요? 동수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무척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지요. 연초는 동수에게 청혼을 받은 이후 동수의 진실을 무척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생각 끝에 어느 날 잠자는 약을 술에 타서 동수에게 술을 잔뜩 먹였었지요. 그리고 깊은 밤에 목검을 들고 동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동수를 향해 목검을 내리쳐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동수는 잠결에도 내려오는 목검을 작은 검으로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번 더 목검을 내리쳐 보았지요. 그러자 작은 검으로 목검을 두 동강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연초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게 동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무공의 수준이 이미 경지를 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자식들도 장성하여 무관이 되어 큰 벼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동수가 70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영감, 이제 우리도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는 진실을 말해줄 수 없겠소. 그러자 할아버지가 된 동수가 먼 산을 한번 바라보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리 되었구려. 지난날 나는 당신을 만나 무척 행복했었소. 내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찾을 것이오. 맞소, 당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 나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오? 그것은 당신이 평생을 살수의 부인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살수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부인은 살수의 부인으로 살았을 것이요. 그러니 그런 심적 부담을 당신에게 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요. 그랬구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려. 허나 짐작은 하고 있었소.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고부터 나의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었소. 어쨌든 나는 당신을 만나 한평생을 잘 살아온 것 같소. 날 선택해 주어 참으로 고맙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연초와 동수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주름진 눈가는 촉촉히 젖어 있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의 표정은 한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옛말에 금슬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고와 비파의 조화로운 화음처럼 부부 사이가 정답고 화목한 것을 이르는 말이지요. 검은고와 비파가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합주를 만들어내듯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양보하며 서로를 존중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